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오늘 시간은 법인 운영의 필수적인 노무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점장님, 노무적 관점에서 법인 운영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해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노무를 언급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수 209시간과 월 평균 주수 4.345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부터 시중운행을 시작으로 주 40시간제를 시작하였고 2011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일 근로시간 8시간,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일하면 40시간을 만근하게 되고 만근한 직원에 한해 한 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주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 근로자가 만근하는 경우 실제 노동시간은 48시간이 되고 여기에 월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면 208.56이 나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 평균 주수는 365일을 12달로 나누고 일주일인 7일로 나누면 4.345주가 나오게 됩니다. 네.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서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소정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 대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회사별로 또는 영업적 특성상 시업과 종업 시간이 어떤 회사는 9시 시업에서 18시 종업, 어떤 회사는 8시 시업에서 17시 종업,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업무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강제 부여합니다. 기업에서는 8시간 업무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므로 이를 점심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말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던데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가요? 근로기준법은 116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 여러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우선 법정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의미합니다. 둘째, 해고 예고는 적용되나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고 넷째, 퇴직금 관련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50%를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100%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을 추천하는군요. 그러면 우리가 근로점검을 받게 되면 과태료, 벌금 등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고 근로감독관이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벌금은 법을 어겼을 시 그 행위에 대한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성질의 것으로 이는 형사처벌 대기에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사업주께서는 주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기본 점검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근로자 명부의 작성, 취업규칙의 작성 및 비치,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개최, 최저임금의 준수 및 개시, 해고 관련 사항, 법정 의무교육 이행 여부 등입니다. 또한 바뀌는 노동법령 관련하여 계도 기간 중에 있는 사항들도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노사단체 협약,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이 이렇게 언급되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 가장 우선이 되나요? 노사 단체 협약은 근로조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에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를 지칭합니다. 노동법에서 우선 인정해주는 순서는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순위입니다만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열악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우선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상임금은 사업주를 위한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근로자를 위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대부분 더 적게 나오겠죠. 통상임금은 세 가지 조건이 요구되는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상여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자 조건은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부정하는 지표라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가령 회사가 상여금 지급 품위를 작성할 때 지급일에 재직 근로자에 한한다는 말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재직 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례가 나오면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산출되는 것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또한 최근에 국내 대기업들이 수백 %의 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됐느냐 혹은 안 되느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건의 소송 중이라 결과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을 봐도 노동법 관련해서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고 관련해서도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부터는 고용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 해고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징계 수위를 조절한 후 최종적으로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해고 예고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한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서명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근로자에게 그간의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기본급과 매월 지급받는 상여의 일부분,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 중 일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기본급을 올해 최저시급 9,620원에 209시간을 곱한 201만 580원을 넘기시라고 권합니다. 이상으로 법인과 노무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 유급 휴가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